요 먼저 이 작품은 이거 이름 그대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하늘. 예. 하늘, 천을 상징하는데 이제 보통 별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별자리. 예. 네, 지금 이 기법은 이제 동판에다가 이제 은상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에다가 동판을 갖다가 음각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부 다 은을 끼워 맞춤한 거죠, 지금. 그래서 작업 기간은 지금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작업 기간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별자리가 1740개 정도의 별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나라 고대 별자리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안에. 근데 굉장히 천문학, 우리나라는 천문학이 발달됐다는 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지금 이게 석판 위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울 때가 1392년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1395년에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걸 다 알게 되죠. 근데 그 3년 뒤에 완성한 거는 뭐냐면 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적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적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닌 쿠데타를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논쟁이 많으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거 세웠다. 그래서 이 천문도를 작성을 갖다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천문도 작성이 3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천문도를 갖다가 만들 적에 그 기록에 보면은 고려 시대 때 그 탁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말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신하가 예전에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이제 고구려,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있잖아요. 만주에 있는 고구려에 그 평양에 있을 때 그 탁본, 석판에 있는 탁본을 뜬 게 그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권근이라는 학자예요. 그 대학자죠. 근데 이제 그 고구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668년에 멸망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400년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라는 나라에서는 벌써 이미 천문학이 발달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뭘로 증명을 하냐면 지금 고구려의 지금 수도가 평양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압록강 건너 지반이라고 지금 만주에 지반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광개토대왕 비석부터 해서 그 안에 그 속조 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무덤들이 13,000개 가까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갖다 상징하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그 고구려의 위세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게. 근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 이제 이제 광개토대왕 무덤도 있고, 장수왕 무덤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현실이라고 무덤 안에. 그러면 현실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현도로 해서 현실로 들어가면 천장에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가 천문도로 돼 있어요. 고구려. 그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내려와서 이런 천문도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은 기원 800년경에 일본의 키토라 구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거의 비슷한 이 천문도가 나왔어요. 전천 천문도인데 이 천문도가 나오면은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전천 천문도가 돼요, 일본이. 그래서 중국의 순우 천문도하고 우리나라의 천상열차하고 그다음 일본의 키토라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가 이제 천문도가 나는데 우리 1395년에 나온 것보다도 순우 천문도가 한 150년 앞서요, 중국계. 근데 그거보다도 일본의 키토란 기원 800년이니까 엄청 앞서는 거죠. 500년이 앞서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것이 나올 적에 처음 발굴될 적에 일본에서 굉장한 비상한 관심을 가졌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갖다 이제 일본의 천문학자가 그거 갖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봐서 이제 지금의 컴퓨터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걸 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어떠한 시기가 언제 해진 거냐, 이게 만들어진 거냐.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봤느냐, 이걸 두 가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별자리를 본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을 일본 천문학자가 검증을 한 결과 기원 800년은 맞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본 위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키토라 고분이라는 키토라라는 거기서 볼 수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위도 39도에서 봤다는 거죠. 위도 39도니까 우리가 38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도 39도라는 거는 줄을 그으면은 그거는 평양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양이 위도 39도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위도 39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마도 그것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 학자들이 이 남하를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그 학자들이 일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아닌가.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별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별자리가 있는데 이게 또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 예전에는 이제 망원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맨눈으로 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일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별자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별의 밝기를 크고 작게 6등급으로 나눠놨어요.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근데 이 별자리 갖다 하늘을 나눌 때 28등분 했거든요. 28숙이라고 그래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28숙이라는데 서양에서는 이거 갖다가 12로 나눠요. 하늘을 갖다. 거기는 12등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울 적에는 배우는 게 전부 다 별자리가 전부 다 서양 별자리 이름을 배워요. 예. 엄연하게 별자리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지금 이걸로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천문을 얘기한 거고, 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지라고 그러는 거죠. 하늘이 있으니까 땅에 관한 또 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간이고 지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먼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같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천지가. 그래서 28등분으로 이게 하늘이 나눠졌다고 그래서 28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지를 볼 때 여기 윤도라고 그러잖아요. 윤도에 보면 이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는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나눠져 있는 게 28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28숙이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둘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적에 이 단계가 23등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보면 여기 도강 2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강 28년이면 지금 이제 그 시대별로는 언제가 되냐면은 이게 1808년 정도 돼. 1808년. 그러니까 1808년이니까 거의 한 20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관상감이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궁의 관청이 있잖아요. 관상감에서 이제 썼다는 게 나오죠. 이거. 궁에서 썼다는 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덤에서 이제 그 방위를 잡을 적에 여기서 요만큼 정도는 쓰죠. 여기 들고 다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궁에서 쓸 적에는 여기까지 제일 이제 크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삼라만상의 모든 그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가운데 거는 태극이? 네, 태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극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여기에 보면 이 이치가 다 들어가 있대요. 이제 주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역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작업할 적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이 윤도를 만드는 그 문화재 선생님이 계세요. 윤도장이 고창에 김종대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분 딱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조각을 해서 이제 만드시는 이런 분이신데 그 선생님 이제 찾아뵙고 왜냐면 지지에 관한 땅에 관한 것 갖다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 갖다가 한 18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 갖다 이제 선생님 그걸 복사를 좀 해서 이거 갖다 좀 제가 좀 이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이거 윤도 만들어봐야 팔지도 않는 거 뭐하러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윤도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걸 갖다 쓸 일이 있어서 선생님 그걸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아드님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아드님은 알고 그 이제 복사를 갖다가 복사본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복사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한 180년 돼서 이게 접어놨잖아요. 이렇게 접어놓은 게 있으니까 글씨가 깨져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아는 글씨부터 먼저 다 작업을 해놓고 모르는 글씨 갖다가 이거 어떻게 찾나 그랬는데 뭐 박물관이 이런 데 다녀봐도 그같이 정확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제 요 앞에 계셨던 이제 우리 그 부천에 인간문화재 선생님 계셨어요. 헐만들 김박영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 거기에 전시를 갔다 이제 가시는 적이 있는데 그때 전시를 갔다가 전시 끝나고 나서 독일 분이 자기네 그 프랑크푸르트에 뭐냐면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지금 그 한국 유물이 있는 게 거기 있다고 그러더래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 갖다 구경하러 가시자고.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한국 유물들이 거기 이제 옛날에 가져간 거죠. 약탈해 간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윤도가 깨끗한 게 윤도가 벽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그때 거기서. 이게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가 사진을 정확히 찍어서 갖다가 그거 갖고 와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찍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거기 프랑크푸르트 유물에서 나머지 글씨를 찾았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걸리고 2년 걸려서 4년 만에 나 작업기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설탕면 거들러 내 우리 설탕면 인상 바르는데 가까운 데네. 1시간 65초 집에 가면 20kg 1시간이면 되죠. 가자.